제가 막내를 98년 10월 달에 낳았으니까 30년 정도 지났죠? 30년이 지났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다 이상하게 버림을 받다시피 아이를 낳고 혼자가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어떠한 다 나름대로의 사정들이 있었지만 그때 저한테로서는 이게 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까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닥쳤어요. 아기를 낳으려면은 미리 주문이 들어왔던 거를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아기를 낳는다면 오늘 최후의 순간까지 밤에 12시까지라도 일을 하고 진통이 오면은 산부인과로 가는 그 정도로 상황이었어요. 늘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막내를 낳고 그 산후 해독탕을 만나게 됐던 계기가 마지막이니까 이거를 꼭 먹어봐라 그러면서 저희 가게 약을 다리러 오시던 그 원장님이 계셨는데 다른 약은 저한테 맡겨서 다렸는데 그 약을 다려가지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모르니까 제 나름대로 또 호박즙도 해놨었고 몸에 좋은 보약들도 해놨었고 준비를 해놨죠. 아기를 낳고자. 그랬는데 아기를 낳고 왔는데 이런저런 상황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하고는 상황이 또 30년 전하고 산후조리원이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때는 이런 산후조리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돌봐줄 상황이 없고 한 3일 만에 퇴원을 하거든요 원래. 그런데 바로 이틀 후에쯤 5일째 되는 그때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일은 그냥 수월한 이런 일이 아니고 밥 해먹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은 그때는 무서운 시어머니 가게를 팔아버리겠다 협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같았으면 알아서 하세요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울면서 정말 울면서 하고 제가 출산을 한 거를 손님들은 모르게 하면서 너무 좀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이러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또 티를 안 내고 좀 그 일을 했어요. 10월 달이니까 엄청 일이 많은 시기였어요. 손님들이 나가면은 얼른 주저앉았다가 기억해요. 한이 맺혀가지고 얼마만큼 일을 많이 했는가 나의 일기장에 써 있어요. 19솥. 19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알아야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몸살처럼 불덩어리처럼 이렇게 열이 나가지고 혼자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는 위에 딸 아이들이 둘을 낳고 세 번째 이제 아들을 낳고자 한다고 낳는데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옛날 사람들 치면은 내가 또 딸을 낳았다고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했을 건데 어떻게 이유가 없었어요. 같이 함께 부딪히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해야 될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니까 나 돌이켜서 그냥 끄덕끄덕 하고 말고 그때는 다시 당신들을 돌아보지 않으려니 그만큼 아팠었어요. 7일째 되던 때까지는 약을 안 먹었거든요. 한약을. 그 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갑자기 먹기 시작했는데 약을 먹기 시작한 지 한 3일이 지나니까 이게 열이 내리면서 아픈 게 아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를 돌볼 정도의 그 정도도 아니었어요. 아이는 팽개쳐져 있고 저는 너무 아팠으니까 아무도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고 그 원장님께 전화를 했죠. 원장님 이거 먹으니까 이래저래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나 이거 한 재만 더 지어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왔는데 다시 한 재를 더 지어가지고 열흘 분을 한 재라 그러거든요. 지어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걸 먹고 나왔는데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장님 나 그거를 더 먹고 싶어요. 나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나 정말 그랬거든요. 죽을 만큼 아팠는데 그때는 뭘 잘 모를 때였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날 때는 그런 약을 먹지도 않았어요. 한약을 먹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원장님 말씀이 마지막이니까 그냥 이걸 꼭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항상 배불러가지고 일을 하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를 생각곡을 해주셨던 게 지금도 감사하는데 약을 다시 지어오셨는데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더 먹고 싶다. 나 그것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했더니 그거는 열흘분만 먹는 거다. 대신에 이거는 이제 나쁜 거를 빼줬으니 이거는 이제 채워주는 거를 먹어야 된다. 설명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그 열흘분을 먹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했던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아기 이제 모유가 안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물치즙이며 딱주며 제가 만들어 나왔던 보약 그 다음부터 그거를 또 먹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기를 잘 넘기고 그때의 서운함이라는 거는 평생을 가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 말만 생각하면 울었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동안 한 열흘 정도를 너무 아파가지고 신생아를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 아이가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꼬맹이 누나들이 그 아기를 돌보는데 나는 그 감동을 잊지 않아요. 그 두 어린 아가들이 지네들도 아가들인데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그 신생아를 막 돌보고 뭐 우유를 뭐 겨우 내가 타주면 그 아기를 다 우유를 먹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는 잊지를 못해요. 그 순간순간의 그 그림들, 서로 둘이서 아기를 돌보던 그 6살, 3살 그랬나? 5살, 2살 그랬나? 모르겠어요. 18개월 차이니까 둘째하고 셋째하고 막내하고 18개월짜리거든요. 근데 그 어린 아기들이 신생아를 돌봤다니까요. 지네들도 알잖아요. 그 상황이. 아기는 배고파서 울고. 그러니까 그랬던 그 감동들을 잊지를 못해요. 그러는데 지네들은 또 기억을 못하죠. 그럼 가끔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진짜 또 눈물 날라. 지금 몇십 년이에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생각하면 진짜 너무 내가 야무져지고 혼자서 살아나가야 되는 철저히 버려졌던 순간들, 첫 번째로 버려졌던 순간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처방전을 나름대로 이 한의원, 저 한의원 처방전 그것들을 좀 연구를 좀 하고 조합하고 하다가도 이제 그것들이 안 되니까 그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좋고 이렇게 하니까 원장님이 연로하시니까 갑자기 돌아가셔 버리면 안 되니까 저한테 그 처방전만은 좀 주고 가시라. 그랬더니 그 원장님은 자기도 이게 묻히는 거는 옳지 않는다. 이런 거 이게 나를 살렸다. 사실이거든요. 원장님 저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산후 해독차로 제가 해서 지금 30년 동안 제 조카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 가장 사랑하는 동생한테는 그걸 못 해줬어요. 동생은 이 막내보다 좀 더 빨리 아기를 낳기 때문에 저는 아들 낳고자 난 거고 동생한테는 못 해줬어요. 걔가 항상 건강이 안 좋은데 여성질환도 막 있고 그래서 속으로 좀 마음이 걸리긴 해요. 그래서 조카들 뭐 친구 딸들 단골 딸들 뭐 이거 벌써 한 1000명은 더 먹었을걸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대한 부작용이며 뭐며 전부 피드백 받으니까 가지고 다시 둘째 낳고 그게 나중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게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첫째, 둘째 때는 겪지 않았던 그 고통을 왜 겪었냐. 자궁이 아기집이 이렇게 풍선으로 치자면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아기집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근육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여러 번 불었던 풍선이 짱짱하고 다리 수축이 처음에 할 때는 수축이 쫙 되는데 여러 번 불었던 풍선이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지도 않겠지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면서 수축이 이렇게 덜 되면서 그게 나쁜 피가 고여있고 오로가 잘 빠지지 않고 이래가지고 그게 고여있으면서 막혔던 거예요. 그게 기혈이 막혔던 거. 그거를 뚫어주는 그 원리적으로 하니까 그게 빠져주니까 바로 이제 저기가 나았던 거죠. 그 통증이 없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산후 우울증처럼 사람을 정말 온 가족들을 울고만 지냈다 할까? 버려졌던 그 산후 우울증 그런 것도 겪었는데 그거를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잘 이겨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도 그게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어차피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급격하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그것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오는 거라서 가족들이 정말 잘 쉬어주고 잘 먹고 보살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여건이 안 됐잖아요. 저희 가족들이 몰랐었고 애들 아빠는 나름대로 엄청 바빴었고 자기 일에 빠져서 너무 바빴었고 그때는 원망을 하고 뭐 했는데 저는 그래도 나 하나 아픔으로 인해서 그 소중함을 알고 다른 산후 해독탕이나 산후 해독차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내가 아팠던 그것들을
다른 분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중하게 다려서 이렇게 전달했어요. 지금도 그거는 친구 딸들, 뭐 고객분들 딸들, 뭐 이런 식으로 막 며느리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지금도 계속 그거는 제가 다려서 제공을, 그때 가격 그 30년 전에 가격 올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105,000원 그 가격 그대로. 네. 너무너무 중요한 약인데 이게 가격으로 인해서 고민하다, 못 믿어서 고민하다 그러면 저는 얼른 한의원에 가서 그거를 좀 지어서 드십시오. 내가 신뢰도가 이렇게 쌓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거를 굉장히 당부를 해요. 그 다음에 그래야지 회복이 이렇게 좋습니다. 특히 첫 해 때는 또 모르더라도 마지막 때는 꼭 이거를 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약을 안 먹더라도 나쁜 거를 빨리 빼줘가지고 이게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게 점점 이게 시간이 이렇게 첫 해 때는 빨리 회복이 되는데 수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걸림으로 인해서 그 통증을 겪는 사람들이, 나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였기를 저는 항상 다른 발전을 시켰던 것 같아요. 활용, 나의 경험이나 저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바로 안 먹겠다 하면은 친한 사람들 같아는 강제로 지어서 언니 이거 딸에게 이걸 꼭 먹여야 돼. 그러면 그냥 선물을 해요. 그냥 선물을 해.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 진심이 전해지니까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좋았다는 걸 아니까 몸이 가벼워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카도 모유 수유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을 3봉지를 줬더니 바로 모유가 돌더래요. 또 혼자서만 산후조리원을 그냥 씩씩하게 애기 안 난 사람처럼 날아다닐 거, 씩씩하게 날아다니는 그런 거기는 자기 딸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좋은 것을 그냥 묻어두지 않고 잘 활용해서 전파하고 전해드리고 이렇게 해왔던 게 저한테는 산후 우울증도 겪어봤고, 그게 그러면은 아이가 안 보인다니까요. 지금 그 소중한 아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이 옛날에부터 말이 있거든요. 딱 떨어지면서 그 정이 들어버린대요. 지금은 초음파 시대, 초음파로 다 해가지고 6개월 되면 엄마랑 소통하고 아기한테 말도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들 시대에는 5남매, 4남매, 6남매, 8남매를 낳는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러는데도 딱 땅에 떨어지면 바로 정이 든대요. 근데 저는 너무 아픈 상황이라서 아기 얼굴을 볼 정도도 못했었어요. 그냥 어떻게 겨우 힘없이 아기가 울면은 우유는 이제 이렇게 겨우 타갖고 주고, 그러면은 그 아기, 그 아이의 누나들, 그 어린 누나들이 그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냥 감동이죠, 그때. 근데 나는 이제 얘네들이 함께 잘 살아내기를 서로 도우면서, 그때처럼 지네들도 애들 막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얘네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를 생각해요. 너희들은 그때처럼 잘 살아낼 거다. 응? 너희는 그 감동이 있으니까 잘 살아낼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산후우울증도 진짜 이거는 그냥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손님 딸도 정말 어느 딸이 안 귀하겠습니까? 이번에 산후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는 뺏기고 친정으로 회복이 못 해가지고 쫓겨와서 엄마가 우울증 치료를 같이 해가지고 한 4, 5년 해고 다시 본가로 시댁으로 돌아갔다는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겪어봤던 거라서, 이게 항상 제가 말하죠. 저는 경험하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일에 치중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다 이게 저한테 이렇게 잘 전파하고 약도 잘 다려서 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다 경험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맘카페 이런 데서 입소문으로 서로 연결, 언니의 조카가 뭐 사촌의 누가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해서 요새는 맘카페들을 다 이렇게 임신하면은 출산 준비 이렇게 자기네들 이렇게 공유하고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몇 명 카페에 있어도 날짜들은, 출산 날짜는 다 다르잖아요. 한꺼번에들 주문들도 하시고 연결해서 지금도 그건 잘 이용하고 잘 활용하고 있어요. 참 손님들이 우리 딸이 아이를 낳았다,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 붓는다, 호박즙을 사러 와요. 이제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진심으로 이거를 정말 이거부터 먹어야 된다. 호박즙은 오히려 신장이 좀 더 있다가 그냥 음료로 먹고,
호박즙도 제가 해보니까 임신 때 외려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호박즙은 캐로틴 성분도 많고 또 이뇨 막 좀 이렇게 좀 말기가 돼가면 붓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거기도 칼륨 성분이 많으니까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이러니까 붓기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려 임신 말기 때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붓기도 없고 훨씬 더 저도 좋았었어요. 저는 커피도 그때는 뭐 일제 안 먹고 호박즙만 이렇게 먹고 좀 많이 제가 원래 신장이 좀 약하니까 많이 부었었어요. 그런데 호박즙을 계속 이렇게 먹었었어요. 출산하고는 그 다음에 많이 지나서. 근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영양을 고루고루 잘 먹고 미역국 위주도 많이 먹고 고기로 많이 듬뿍 넣어서 영양 있게 많이 먹고 대신에 호박즙 이런 거는 나중에 6개월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빠져요. 이렇게 그때부터 탄수화물은 줄이고 그런 종류를 단백질 종류 뭐 미역이며 막 이런 것들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신선한 또 과일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균형 잡히게 잘 먹어야지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한 끼가 아기의 평생의 건강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소중하게 잘 먹고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바빠서 굶는 게 적이었어요. 저는 바빠서 제대로 끼니도 잘 못 먹었었어요. 근데 그 아기는 정말 약하더라고요. 태어나서 걔 건강관리를 하느라고 나름대로 지은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애를 썼죠. 지금은 건강한데 마음속으로는 많이 너무 약하게 태어났길래 우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태어나자마자 또 모유수유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엄마가 아파버렸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말을 못해도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를 튼튼하게 키우기까지 정말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나 또 보게 되실 분들이나 나중에 임신, 출산 이런 거를 하게 되실 분들은 그 한 끼 한 끼 정말 소중하게 나의 한 끼가 아기의 평생 건강을 시작한다, 좌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잘하고 만약에 우울증이 오고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전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빨리 나아야 돼요. 그냥 그걸 방치해버리면 그 손님의 딸처럼 일상생활을 못하고 그냥 저는 이혼당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기도하시는 분이라 워낙에 기도가 컸던지 그래도 회복해가지고 그 시댁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째, 한 5년째 친정에 와 있었어요. 산 우울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울증이었던 거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1, 2주 돼가지고 회복이 안 된 경우는 얼른 저처럼 막 길게 이렇게 있지 말고 그냥 얼른 전문기관의 병원에 찾아가서 병원 약에 약 먹고 낫고 이제 그러게 이제 지금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겠죠. 다 소중하고 지금 출산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게 잘 돼 있는 게 없대요. 이제 동남아, 대만이나 막 이런 쪽으로도 또 우리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건 없대요. 그러니까 아기 낳고 행복하게 예쁜 아기랑 잘 할 때 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하면 정말 저는 그건 서비스 품목이에요. 왜냐 먹이고 싶어서 이거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뭐 진입 장벽이 있어서 좀 비싸다 뭐 선택을 그런 가격으로 인해서 선택을 하고 말고 이런 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신임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은 한의원에 이런 데는 한의원에 그거 잘 돼 있어요. 한의원에 가서 꼭 지으셔서 열흘분이면 되거든요. 그거만 딱 먹으면은 진짜로 몸이 날아갈 때처럼 되게 빨리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